깊고 어두운 바닷속, 무언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체가 떠오른다. 거대한 비늘과 돌처럼 단단한 살점, 그리고 그 존재 옆에 거대하게 자리 잡은 고대의 신전 같은 모노리스. 나는 그걸 봤다. 꿈이 아니다. 환상도 아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실제. 그 일이 있기 전 나는 바다에 있었다. 그때는 세계대전이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고, 내가 선적 책임자로 있던 화물선이 독일의 해상 습격선에 당한 것은 독일 해군은 아직 후일의 비열한 수단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기에 우리 배는 정식으로 납포되었고 선원들은 해군 포로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 실제로 그들의 통제는 꽤 느슨해서 포로가 된 지 닷새 만에 나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혼자 탈출했다. 어두운 갑판을 기어가 이윽고 작은 구명보트로 탈출했다. 보트에는 식량과 물만이 내 곁에 남아 있었다. 나는 독일군에게서만 벗어나면 어떻게든 구조될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희망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자유의 몸이 되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거의 감을 잡지 못했다. 몇 날 며칠을 표류하며 나는 혼자 바다 위를 떠돌았다. 해와 별을 보고 어렴풋이 적도 남쪽 어딘가라는 정도만 짐작할 수 있었고 경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식량과 물은 바닥을 보였다. 며칠이 지났을까? 이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몰려왔다. 불안은 곧 공포로 바뀌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섬이나 해안선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지쳐 쓰러져 있던 내 얼굴 위로 햇살이 느껴졌다. 그리고 바다는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태양이었다. 하지만 보랏빛 태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자결하지만 타오르지는 않은 거대한 태양. 그리고 바다가 흔들렸다. 아니, 땅이 흔들렸다. 심해의 지층이 움직이고 있었다. 지진 속에서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뜬 순간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다. 바다는 사라지고 온 세상이 검고 끈적한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자결하는 보랏빛 태양은 내 머리 위, 아니 내 눈앞을 비추고 있었다. 구명보트는 그 진흙 위에 걸쳐 있었고 나는 절반쯤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 부패한 물고기들, 형태를 알 수 없는 썩은 것들의 잔해. 하늘은 잉크처럼 검고 태양은 이글거리며 자결하고 있었다. 나는 이해했다. 전례 없는 지각 융기로 인해 태고의 해저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것이다. 검고 끈적한 진흙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소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바다의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죽음처럼 고요했다. 위를 올려다보면, 아니 눈앞에는 짙은 하늘 한가운데 보랏빛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주변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시야에는 오직 검은 진흙뿐이었다. 그리고 살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목적도 방향도 없었다.
저 멀리 이 황무지를 뚫고 솟은 낮은 봉우리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곳을 향해 보랏빛 열기 속을 걸었다. 그 지역은 썩어가는 물고기들과 묘사할 수도 없는 다른 존재들의 사체로 가득했으며 그 끔찍한 것들이 끝도 없이 펼쳐진 진흙 평원에서 흉측하게 삐져나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 시야에 뭔가 꿈틀대는 형체가 들어왔다. 진흙 위를 기다시피 다가오는 그것, 축축한 비늘, 넓게 벌어진 물고기 눈, 납작한 손가락 사이에 막 인간과 물고기의 중간쯤에 어딘가에 있을 법한 기이한 생명체. 나는 숨을 죽였다. 그것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 순간 저 멀리 봉우리 쪽에서 날카로운 파차름이 들려왔다. 그것은 갑자기 그 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저 멀리 골짜기 쪽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져버렸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남기지 않은 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걸었다. 마침내 봉우리 아래 그림자 속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봉우리라 생각한 것은 사실은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인간이 만들었다기엔 너무나 기괴한 진흙과 온갖 해저 생물들의 사체가 섞인 듯한 불쾌한 질감, 그리고 그 구조물 사이의 틈으로는 깊게 패인 골짜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언덕은, 아니 그 구조물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해 보였다. 나는 그 구조물을 오르지 않았다. 다만 그 어두운 가장자리에 조용히 몸을 눕혔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얼마간 잠들었을까? 악몽 같은 꿈에서 깨어난 나는 차가운 땀에 흠뻑 젖은 채 눈을 떴다. 다시는 그 끔찍한 꿈속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았다. 자결한한 보랏빛 태양이 희미하게 언덕 위를 비추고 있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겨 천천히 그 구조물의 정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요한 밤 공기 속 내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이 을신연슬의 언덕을 채웠다. 정상에 다다르자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그 반대편 끝없이 깊고 어두운 협곡이 자결하는 보랏빛 태양 아래 은은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 어둠은 마치 세상의 끝을 알리는 것처럼 나를 압도했다. 내 시선은 협곡 가장자리에서 광대한 어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말없이 그곳을 응시하던 나는 무언가 차갑고 무거운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는 거기 서 있었다. 그 끝없는 심연 앞에 그 어둠은 태양의 빛조차 닿지 못하는, 나는 마치 세계의 끝자락에 선 느낌이었고 그 끝없는 어둠의 혼돈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 공포 속에서도 내 머릿속엔 신라권의 한 구절, 사탄이 암흑의 미완성 영역을 기어오르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깊고 차가운 심연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바위를 내려가 완만한 경사면에 발을 디뎠다. 그 심연의 골짜기 속에는 바다가 있었다. 그 바다에는 거대한 모노리스가 우뚝 서 있었다. 물결치는 검은 바다 위에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가 세운 듯한 그 모노리스에는 공기 중과 썩은 땅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섬뜩함이 스며 있었고 그것은 내 몸속 깊은 곳까지 냉기처럼 스며들었다. 알 수 없는 상형 문자와 문어, 고래, 갑각류 등 해양 생물의 문양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물이 살짝 출렁이며 그것이, 그 거대한 존재가 어둠의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거대했고 폴리페모스 같은 끔찍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모노리스 근처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응시했다. 아니, 정면을 응시했다. 그 존재는 마치 나를 신경도 쓰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미쳐버렸다. 정신을 잃고 하염없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미친 듯이 구조물을 다시 올랐다. 그리고 진흙 벌판을 내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가늠할 수도 없이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거대한 해일이 몰려왔다. 나는 정신없이 움직이며 내가 타고 있던 구명보트를 발견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를 저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탈출했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순간 나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온 건지 아직도 알 수 없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병원에 있었다. 나는 정신병원의 독방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빈털터리에 내 삶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약물인 모르핀마저 다 써버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다. 지독히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거대한 존재, 그리고 모노리스. 그 참혹하고 압도적이며 두려운 풍경. 내가 모르핀에 의존한다고 해서 내가 약하거나 타락했다 생각하지 말라. 이 글을 읽고 나면 왜 내가 망각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것이다. 내가 겪은 일들이 사실인지 환상인지 나 자신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모든 일이 현실임을 알게 하는 끔찍한 환상이 늘 따라다닌다. 내 꿈속의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기어다니고 그들이 고대의 돌 우상들을 숭배하며 물에 잠긴 모노리스의 혐오스러운 형상을 새기고 있는 것을 꿈꾼다. 나는 그 거대한 존재와 함께 기어다니는 그들이 언제고 파도를 넘어 지상으로 나올 것이며 전쟁에 지친 인간의 자네를 끔찍한 발톱으로 끌어내릴 날을 꿈꾼다. 그날이 오면 땅은 가라앉고 어두운 바닷속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끝이 가까워졌다. 문에서 어떤 끈적끈적한 거대한 존재가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신이시여, 그 손길이여. 창문이야. 다고는 1917년에 집필되고 1919년에 발표된 H.P. 러브크래프트의 초기 단편이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 세계에서 크툴루 신화로 연결되는 핵심 단서들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전쟁의 속에서 바다에 표류한 한 남자가 미지의 땅에서 마주친 기괴한 신적 존재를 목격하고 미쳐버린다는 매우 간결한 플롯으로 진행된다. 러브크래프트는 현실의 전쟁과 인간의 무력함을 고대의 미지의 신적 존재와 결합시켜 극한의 공포를 창조해낸다. 특히 바다에서 솟아오른 진흙평원, 암흑에 잠긴 도시 유적, 거대한 단일석의 재단 같은 묘사는 이후 광기의 산맥이나 크툴루의 부름에서 더 거대하게 확장되는 러브크래프트 세계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다고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바다의 심연 아래서 잠들어 있는 고대 신이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식과 접촉한 자들이 느끼는 광기의 상징이다. 주인공은 결코 다곤과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가 원해서 도망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러브크래프트적으로 역시나 어떻게 도망쳐왔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단지 그것을 본 것만으로 무너진다. 역시나 러브크래프트 공포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다. 영화 더 미스트는 다른 차원에서 침입한 괴물들과 그 앞에서 극도로 무력해지는 인간 군상을 통해 다곤이 보여준 본 것만으로도 광기에 빠지는 공포라는 개념을 현대적인 재난극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약간은 허무하면서 반전을 주는 결말 또한 인상적이다.
더 라이트하우스는 외딴 바다 등대에 고립된 두 남자의 점진적인 광기를 다루며 다곤 이 가진 핵심 요소인 바다와 고독,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를 예술적으로 계승했다 할 수 있다. 특히 바다의 신적 존재를 암시하는 상징들과 마지막 게시 장면은 러브크래프트적 공포를 생각나게 한다. 다곤은 매우 짧지만 매우 상징적인 작품으로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심 개념들, 고대 신들의 존재, 심해에서 올라오는 공포,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미쳐버리는 진실이 모두 담겨 있는 짧지만 정말 굵은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